플로 버추얼 패션의 창업자 중 한 명 오승우입니다. 사실 최명골 교수님께서 제가 앞에서 할 소개를 다 해버리셔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사실 얘기할 주제는 제 제목은 좀 거창하게 지었어요. 예,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굉장히 잘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개발은 코딩 개발뿐만이 아니라 뭐 디자인이든 비즈니스든 제품이든 이런 이제 개발을 말하고 그 개발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잘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희 회사가 어떤 거를 이제 하는지 좀 더 앞에서 영상과 함께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hen I immerse myself into the 사실 script, my 이 mind generates 영상은 이제 ideas 아카데미 for a 시상할 period 때 이제 or 방영됐던 Afrofuture 영상인데 wardrobe that evokes emotion and 이 tells a story about a 디자이너는 이제 character. 아카데미 의상상 That's 이제 when Marvelous 타신 Designer 디자이너분이고 comes in. A tool to pre-visualize costuming ideas 블랙팬서로 makes 의상상을 the 탔었죠. art of costume design multidimensional. I can rapidly prototype an idea. Software can mimic fabric texture, how a garment would fit, form, or drape on an actor, and even how the costume would behave in motion. It's concept art that moves. I can put 실제로 what's in my 의상을 head, computer 디지털 의상을 screen, and 이용해서 fully realize the 블랙팬서 idea 만들 때 사용을 before we go 했었고 to print 여러 a 가지 pattern 이제 or cut the 영화와 fabric. 애니메이션을 Turn 만들 it 때 into reality.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습니다. CG 쪽에서는 마블러스 디자이너라는 소프트웨어고요. Anyone who wants to design clothing for visual effects or animation can create their own costumes easily using Marvelous Designer. Marvelous Designer is a commercially available, computer-aided costume design product which adopts pattern-making methods analogous to real-world tailoring, but in the digital environment. Using a two-dimensional panel creation as the starting point, the artist works in an interactive three-dimensional environment to check fit and movement. The 이런 two-dimensional 식으로 and 실제 three-dimensional views 의상을 remain 만들 때 in 쓰이는 sync, 오른쪽에 보이는 with 게 changes to one 도면인데 패턴이라고 updating in the 부르는 other. 패턴 기반으로 Key aspects 시뮬레이션에서 of the 옷을 software 만들어요. include a 그래서 robust 실제 옷 tool set 만드는 similar 프로세스를 to the 그대로 ones used in 시뮬레이션 한 거라서 real-world costume 굉장히 creation. It 사실적인 also offers 의상을 만들 multiple 수 있고 formats for sharing data, 그렇게 해서 making 한 it 10여 highly 년 compatible 전부터는 in many 영화 production 애니메이션 쪽에서 pipelines. 이 This 기술이 extensive 보편화돼서 toolkit 많이 쓰이고 empowers 있습니다. creators to produce incredibly creative and diverse 다양한 outcomes. 작품에서 이렇게 사용이 Marvelous 됐고요. Designer's breathtaking 가장 results were 첫 first seen in 작품이 The 이제 틴틴의 Adventures of Tintin and The 데모이고 Hobbit, 이제 An 호빗부터 Unexpected Journey, 시작해서 여러 and 이제 many films 작품에 since 도입되기 like Big 시작했습니다. Hero 6, Encanto, and Black Panther: Wakanda Forever. Visual storytelling on the big screen is incredibly fulfilling and inspires further innovation and improvement. 그래서 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제 작품에 영화 애니메이션에 이제 쓰였고 또 게임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즐겨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게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G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패션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많은 의상들이 사실은 이런 디지털 옷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먼저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키, 뭐 휴고보스, 루이비통, 뭐 아마존 쪽, 리바이스 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 3D 디자인, 의상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5년 전인가 코로나 전에 이 KCGS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어떤 히스토리로 우리 프로덕트를 이제 발전시켜 왔는지 그때는 그런 얘기를 위주로 했었고 오늘은 이제 조금 포커스를 달리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개발했는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개발했고 이런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 왔는지 여기에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는 뭐가 있을지 어떤 원리 원칙은 또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진짜 처음 버전 2009년에 이제 첫 상용 이제 팔리지는 않았지만 상용 제품으로 이제 만들었던
지금 보면 굉장히 조악한, 굉장히 적은 수의 이제 기능을 가진 그런 소프트웨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잘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제품을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마케팅하고 보여주고 데모하고 쓰게 하려고 했었어요. 어쨌든 그때부터 벌써 이제 15년이 지나서 지금은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굉장히 많은 아트웍과 뭐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실제 패션 디자인 하는데 이런 이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저희는 15년 전에는 유저가 없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유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열심히 매일매일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디지털 의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저희가 뭐 엄청 이제 성공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5년 동안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계속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먼저 결국 이런 제품을 만들려면 이제 개발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다루는 어떤 기술, 이런 이제 학회에서 열심히 다루는 연구 분야, 이런 기술들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디자인, UX, UI도 열심히 잘 만들어야 좋은 제품이 될 거고, 또 비즈니스도 디벨롭 해야 되고, 또 조직 컬처도 디벨롭 해야 되는 대상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덕트 자체를 유저가 잘 쓸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게 또 개발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기술이나 뭐 비즈니스나 심지어 디자인, 이제 컬처 뭐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는 학문,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이제 과목도 있고 학과도 있고 이럴 정도인데, 유독 제품 쪽은 물론 있지만 그 빈도나 중요도가 이제 낮게 간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덕트 디벨롭을 어떻게 하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사실 다 이제 계속 중간중간 강조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품 개발뿐만이 아니라 개발 자체에 대한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뭐 기술 개발이든 비즈니스든 다양한 분야에 개발하는 대상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 이제 잘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서 어떤 이런 팁이나 베스트 프랙티스 팁을 레슨을 좀 잘 얻을 수 있으면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덕트 디벨롭이 뭐냐, 그러니까 제품,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개발이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 우리가 이제 공학 쪽에서 항상 문제를 먼저 디파인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학, 어떻게 보면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닥치는 문제를 조금 해석해보고 원리 원칙을 조금 파악해봤어요. 거기에서 어떤 에센스가 있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거고, 이런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친숙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프로덕트라는 거는 유저의 만족도, 유저가 느끼는 가치를 최대화하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풋은 주어진 이제 리소스, 개발자, 뭐 시간, 이런 리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목적 이제 펑션을 유로가 하고, 주어진 인풋을 리소스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맨날 다루는 옵티미제이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U를 최대화하는 인풋 R을 잘 찾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 개발이라는 거에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일일 겁니다. 결국은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제가 심플한 예를 하나 들게요. 하나는, 그러니까 리소스만 투자하면 유저가 만족하게 되는, 그러니까 선형 이제 문제죠, 리니어 프로블럼. 이런 이제 전형적인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개발,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고 많은 경험을 가진 또 개발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잘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고 이런 개발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리니어한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진짜로 필요한 리소스가 어떻게 되지? 한뭐 10명의 개발자가 3달 개발하면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접근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요구사항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디자인하고, 그게 끝나면 개발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이걸 잘 하면 되는 이제 성격의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제품도 그랬고, 보통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하는 어떤 문제, 그리고 제품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이제 제품이죠. 새로운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제품이거나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런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전형적인 워터폴 모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실제 저희 애인데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아까 그런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했을 때 저희 이제 패션 쪽 유저들은 이런 것들을 주로 요구했어요. 이 두 가지 기능만 되면 우리는 이제 쓰겠다, 쓸 수 있다, 실무에 이제 도입해가지고.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DXF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는 그 의상의 도면, 패턴이라고 부르는 이거의 파일 포맷이 이제 DXF인데, 그거를 만드는 툴이 이제 패턴 캐드고, 왼쪽에 보이는 이런 패턴 캐드를 이제 패션 산업에서 많이 쓰니까 이거를 쉽게 우리 툴에 이제 가져오는 이런 기능을 만들어서 우리 툴에서 직접 뭐 패턴을 뜨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옷을 만들려면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브랜드에서 정해놓은 치수에 맞는 아바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매번 스캔할 수도 없고, 스캔을 또 뭐 마네킹을 스캔하는 것도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를 넣으면, 허리 치수, 뭐 팔 길이 이런 걸 넣으면 아바타가 사이징되는 이런 기술을 또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메인 기술들이 있으면 바로 쓰겠다, 뭐 그런 이제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항상 그렇듯이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건 더 개선이 필요한데, 다른 기능이 더 중요해, 그래야지 우리는 쓸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디맨드는 계속 이렇게 바뀌거든요. 다음 달에 바뀌고 내가 왜 언제 그렇게 말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결국은 이 간단해 보이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리소스도 바뀌고 유저의 만족도도 바뀌니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더 고려해야 될 거는 결국 외부 변수, 환경적인 건데, 뭐 경제 상황, 뭐 투자 상황, 그리고 경쟁 상황,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리소스나 유저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코노미라고 하면,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원해요. 또 동시에 또 B라는 기업은 똑같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데 코스트를 줄이는 것보다 마케팅하고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더 투자를 하고 더 기능을 원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저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순히 뭐 시간에 따라서 유저의 상황이 요구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외부 변수들이 많은 거죠. 뭐 어떤 경쟁 상황도 그렇고, 그 회사의 버짓이나 뭐 투자, 우리 회사의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투자 상황,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멀티 베어리어블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옵티미제이션 문제라는 거고, 또 실제로 이제 보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베어리블만 더 많은 게 아니라 사실 컨스트레인트도 있잖아요. 시간도 제한적이고 리소스도 무제한이 아니죠. 우리가 뭐 쇼미더머니 해가지고 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공학 쪽에서 또 그래픽스 쪽에서 뭐 시뮬레이션이나 뭐 모션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컨스트레인드 멀티베어리어블 넌 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
결국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의 문제랑 같은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이런 공학자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가끔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이런 걸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아마 여러분 이제 대충 다 아실 텐데 이거를 이제 이런 하일리 난리니언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이제 좋은지를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난리니언 프로블럼이 실제 세계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와닿는지를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U가 이제 목적 우리 함수고 달성해야 되는 T는 그냥 인풋 중에 하나, 그냥 2차원으로 단순하게 이제 표현한 거고, 실제는 멀티 디멘전이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U라는 값을 최대화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고,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난리니어 프로블럼은 결국 현재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와닿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개발을 이런 기능을 넣었을 때, 저런 방향으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유저가 만족할지를 이제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굉장히 힘든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제품 개발,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의 제품 개발이고요.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자 굉장히 간단한, 네. 어떤 방법이 전형적으로 있을까요? 이런 넌리니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네네, 많이 우리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여기 이제 책에 나오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 맨날 하는 방법, 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면 항상 하는. 혹시 다른 분? 네. 네, 컨주게이트 그레이전. 네, 그게 다 결국은 뉴턴 메서드잖아요. 이터레이티브하게 라인 서치 하면서 이제 난리니언 문제니까 결국 뉴턴 메서드거든요. 이것 가지고 난리니어한 옵티미제이션을 이제 풀 때 뉴턴 메서드에 의존하면 최소한 로컬 맥시마는 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품 개발도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뉴턴 방법, 뉴턴 메서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어떤 좀 분석을 해보면 실제 제품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뉴턴 메서드 뭐 이런 거죠. 한번 기울기 그레디언트 구해가지고 최대로 가는 거 기울기 찾은 다음에 스태핑을 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 또 스태핑하고 해서 여기가 이제 맥시멈이네. 갔더니 낮아지네. 어쨌든 맥시멈은 저기야.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제 최대값을 찾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 제품 개발할 때도 결국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으면 이런 새로운 이제 서비스나 제품 개발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잘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게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제품 개발 쪽 그리고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비슷한 이제 철학을 가진. 스크린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여태까지는 계속 잘 나왔나요? 네. 저 계속 안 나온 줄 알고. 네, 그게 이제 흔히 알려진 애자일 어프로치, 린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이것도 결국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니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보죠. 그리고 그 개발이 얼마나 잘 됐는지 평가를 하고, 거기서 얻은 레슨을 가지고 계속 이 아이디어를 더 디벨롭할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틀까, 이거를 굉장히 짧게 반복하면 하는 게
혁신적인 이제 새로운 이제 서비스나 혁신을 이루는데 제일 나은 베스트 프랙티스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문제, 새로운 제품을 이제 만들 때 이런 방법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학이니까 사실 뉴턴 메서드가 어떻게 이제 잘 솔리드하게 워킹하는지를 또 알고 하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다른 인사이트를 가지고 접근 베스트 프랙티스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턴 메서드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크게 세 개의 프로세스를 이제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결국 기울기, 그레디언트. 그거는 이제 디렉션을 잘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죠. 그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은 그 디렉션대로 빠르게 변경하는 거. 근데 사실 뉴턴 메서드에서는 이거는 그냥 금방 일어난, 그러니까 뭐 트리비얼하죠.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진짜 이슈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따 또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는 스태핑 하는 거. 얼마나 이제 프로젝트 개발을 오랫동안 할 건가, 언제까지 프로젝트 개발을 할 건가, 이게 이제 결국 스태핑이겠죠. 그래서 이 방법론에서의 결국 어떤 골은 디렉션 에스티메이션은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게 좋고, 디렉션 체인지는 굉장히 재빠르게 해야 되고, 스태핑은 뭔가 옵티멀하게 이제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움직이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좀 현실 제품 얘기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프로세스마다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계속 해왔던 방식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받은 레슨들이 이제 많이 녹아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전형적인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데,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또 덜 중요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디렉션 에스티메이션은 결국 이제 예측을 잘 하는 건데, 제품 개발에서 예측을 잘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최종 결론은 제품의 다음 버전의 로드맵, 이제 방향, 어떤 피처, 어떤 기능들을 이제 개발할 건가, 그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디렉션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잘 하려면 결국은 유저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또 간과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서포트죠. 유저가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버그인데 나는 이런 기능을 더 원해, 나는 이 기능 조금만 이렇게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거는 이제 지르니까 답하고 끝, 이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이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디렉션을 잘 에스티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저들의 뭘 원하는지를 잘 분석해야 되니까, 단순히 이제 서포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스텝인 거죠. 그래서 뭐 이메일로 질을 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힌트를 얻거나,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런 이제 유저 서밋, 유저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유저들을 초대해서 그들한테 직접 이제 보이스를 듣거나, 이런 방법들을 이제 동원해서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피처들을 이제 원하는지를 잘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이쪽 내용으로 가면 굉장히 막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저들의 보이스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유저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새 제품은 다 유저가 없잖아요. 우리가 유저라고 생각하고 뭐 제품 개발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진짜로 유저 입장에서 하는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다행인데, 저는 잘 모르는 도메인에 제품을 만들 때가 많거든요. 저도 뭐 패션을 알고 시작한 게 전혀 아니고, 보시다시피 패션에 관심도 없고 뭐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또 전형적인 방법은 그냥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쪽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 일을 거의 7년 넘게 지금도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한 7년 정도 해서 결국은 이제 유저들이 하나 둘씩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유저들이 없으니까 유저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원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패션 기업에 들어가서 3D 의상을 만들어주면서 이 프로세스에서 효과적이구나. 이거는 조금 부족한데 이런 기능들을 원하는구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CG 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런 면에서 이제 수월했던 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CG 쪽은 컨셉 아트에 맞게 3D가 잘 나오면 예쁘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패션 쪽은 이렇게 주름지는 거, 뭐 간격, 뭐 밸런스 무너지는 거 이게 3D랑 똑같아야 돼요. 실제 의상이랑 3D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장벽이 많았고 뭐 POC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 됐다고 쳤을 때 여기서 이제 끝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분석만 한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만으로는 결국 부족한데 뭐가 있냐면 이제 유저가 어느 정도 꽤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유저들한테 분석도 잘 해요.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제품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만 되면 전형적으로 이제 제품이 현재 유저의 바이어스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뉴턴 메서드로 가면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롱텀으로 스트래터지를 섞어서 이제 어떤 피처를 더 개발해야 된다, 추가로 이제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섞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들이 직접 이제 요구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더 걸리더라도 시간이 혹은 시간은 지금 당장에 유저들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 최소한 실험할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기능에 이제 넣어서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밸런스된 이제 로컬 미니마에 덜 빠지는 그런 이제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균형이 잡힌 피처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제 최종 결과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 10개 정도 기능이면 그냥 뻔해요. 그냥 다 한 번에 개발하면 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몇천 개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기능 리스트가.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파악하는 거는 또 그건 그것대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인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또 얘기하면 막 1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피처 리스트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매기자. 룰 오브 썸 같은 거는 굉장히 쉬운 거는 이런 게 있겠죠. 효과는 좋은데 뭐 개발은 굉장히 짧게 걸리는 거 이런 거는 무조건 우선순위 높여서 해야겠죠. 근데 개발은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이 드는데 효과는 낮아. 이건 당연히 우선순위가 낮아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잘 분석하고 만들어서 로드맵을 이제 만들면 이제 1단계 디렉션 에스티메이션이 결국은 잘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혼자 개발하거나 뭐 이럴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피처 리스트도 많고 여러 사람이 이제 개발해야 할 때는 이런 좀 객관적인 자료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디렉션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로드맵을 잘 만들었고 그러면 이대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금 이 방향으로 틀어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실제 세계에서는 뉴턴 메서드랑 다르게 어려워요. 제가 예를 이제 몇 개 들면 결국은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일도 있고 그렇고 다 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성에 대한 저항이 크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가 사실 저도 이제 매일 개발하면서 항상 이런 트랩에 이제 빠지는 거를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PM과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우선순위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제 개발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트랩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뭐냐면 뭐 굉장히 간단하게 했지만 9%의 이득이 90%의 이득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미 잘 개발해 놓은 기능이 있어요. 예, 그 개발자가 이제 계속 개발해 왔죠. 그래서 실무 레벨에서도 사실 잘 쓰여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볼 때는, 그리고 유저 몇몇은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또 어전트하게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은 이미 어느 정도 실무 레벨을 넘은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간에 이제 같은 리소스를 이제 들여서 9%더 완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은 한 달을 들여서 사실 새로운 피처 개발을 하면 똑같은 기간에 90%의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은 사용자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능, 우리 이제 모든 개발이 비슷하지만 한 50%까지 갈 때 굉장히 쉽고, 거기서 또 한 90%까지는 또 며칠 안 걸리고, 그 다음에 1% 올리는데 한 달, 거기서 0.1% 올리는데 두 달, 1년 막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이제 개발할 때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개발하다 보면 이것까지만 하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완성이지 하고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자 하면 보통 이렇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계속 얘기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역시 디렉션을 이제 바꾸는데, 그러니까 현재 개발을 어떤 걸 하고 있다가 새로운 로드맵이 이제 생겨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못 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뭐 잘 이제 디렉션 체인지까지 다 됐어 하는데,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이제 복잡한 기능을 가진 제품 개발일 때는 이게 더 심해지는데, 릴리즈 오버헤드가 항상 있거든요. 뭐냐면 테스트를 해야 하죠. 예. 기능 하나 이제 개발했는데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스트도 잘 해야 되고 이제 배포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이라는 게 뭔가 방향을 트는데 부담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자동화 테스트가 되고 자동 배포가 돼야지 마음 놓고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개발을 하고 릴리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토메이티드 테스트, 디플로이먼트 뭐 이렇게 막 분야도 많고 하는데, 이 시각에서 보면 이제 디렉션 체인지를 이제 방해하는 부담스럽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초반에는 사실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냥 피처 수도 적고 하니까 이제 오버헤드가 적거든요. 근데 이제 2배 사이즈가 되고 4배 사이즈가 되면서, 그거는 이제 이 오버헤드는 2배가 아니라 막 8배, 막 16배 막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가면 갈수록 중요해져서 저희도 이제 막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하는 분야가, 자동 테스트까지는 이제 조금 갔고 자동 배포 뭐 이런 거는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프로세스는 이제 디렉션 체인지까지도 다 온라인되고 디렉션도 이제 잘 에스티메이트해서, 그러니까 로드맵도 나오고 그대로 이제 개발하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담도 없어, 이제 개발하면 돼,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는 결국은 여기서 옵티멀 스태핑이라는 건 뉴턴 메소드는 사이즈 정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갈까? 이만큼 갈까? 이만큼 갈까? 근데 이제 프로젝트 실제 세계에서는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언제 끝낼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루 만에 끝낼까? 뭐 일주일 걸릴까? 아니면 한 달 할까? 1년 할까? 지금 시점에서 끝낼까? 뭐 2달 미뤄서 끝낼까? 이 결정인데, 당연하지만 이 결정도 뭐 모든 스텝이 다 중요한 것처럼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 끝낼까, 언제 현재 개발을 끝낼까, 끝내고 다음 기능 개발로 들어갈까, 아니면 개선 작업으로 들어갈까,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 결국은 아까 이제 나왔던 거랑 이제 비슷하지만, 현재 이 개발하고 있는 기능이 실무자들이 유저가 잘 쓸 수 있는 레벨에 도달했나,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잘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막 수치로 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막 수많은 아트가 결국 숨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한 노력을 당연히 기울여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소프트웨어도 결국 지금 이제 800개가 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각 개발자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몰라요. 이런 게 없으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했는데 결국 각각의 기능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어떤 유저층이 쓰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출시해 놓고 뭐 자기가 개발했는데 뭐 아무도 안 쓰면 실망도 할 거고 좀 잘 쓰고 있으면 오케이 좋아하고 이제 더 뭐 개발도 할 수 있을 거고 모티베이션도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현재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잘 유저들한테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방법을 이제 쓰기도 하고 또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서포트 오는 걸 보면 이제 대충 파악이 돼요. 이게 실무 레벨을 넘어서 굉장히 이제 실무 단계를 넘어서 실무적인 이제 퀘스천이 많이 나오냐, 아니면 되게 엉뚱한 버그나 엉뚱한 전혀 이 관련 기능이랑 상관없이 엉뚱한 질문이 나오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실무 레벨을 넘었나 안 넘었나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옵티멀한 스태핑, 그러니까 언제 프로젝트를 끝내나 개발을 끝내나를 이제 판단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또 이건 이제 전형적인 얘기이긴 하죠. 이 그림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옵티멀 스태핑을 또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 그리고 오랫동안 했던 프로젝트는 돌이 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그 무게에 이제 버틸려면 당연히 이제 힘들거든요. 실제 세계에서는 결국은 그런 프로젝트를 멈추기가 굉장히 실제로 까다롭습니다. 6개월 이상 해온 프로젝트, 1년 해온 프로젝트, 주식도 하시잖아요. 주식 많이 투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물타기 계속하고 버리기 포기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면 멈추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 참여자들을 이거는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된다,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 다른 개발로 넘어가야 된다를 하려면 또 여러 사람을 설득하고 온라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참고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연구 프로젝트도 그렇죠. 롱텀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결국은 베스트 프랙티스는 뭐 당연하지만 이제 돌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젝트 태스크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실행하고 뭐 일주일 단위든 2주일 단위든 무조건 쪼개고 실행하고 유저 피드백을 어떻게든 이제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프로젝트는 막 1년 넘어가는 프로젝트는 이제 또 1년, 2년 되고 막 3년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이제 다 느끼셨겠지만 뭐 6개월이면 유저들의 반응은 무조건 바뀌거든요. 환경적인 거, 유저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바뀌는 거라서 계속해서 이제 짧게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 프로젝트를 종료할지를 이제 고민을 덜 하려면 결국은 플래닝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 태스크를 쪼개는 게 무조건 속편하다. 이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또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 결국 이제 좀 정리를 드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잘 알다시피 뉴턴 메소드는 이런 제품 개발, 그러니까 하일리 난리니어한 문제를 푸는데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에 우리는 의존하면 되거든요. 이제 골치 아프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 비즈니스가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라기보다 이 방법에 의존하면 최소한 로컬 맥시멈은 구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쉽게 가는 거죠. 그래서 디렉션 에스티메이션 잘하고 쉽게 변경하고, 그리고 언제 프로젝트 끝낼지 잘 결정을 하고,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에서 잘 쪼개고, 이러면 결국은 좋은 제품 개발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도 사실 동일하고, 우리 연구나 사실 기술 개발은 혼자 좀 더 소규모로 하긴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이제 로직이나 어떤 이런 게 이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도 그렇고 다양한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는 이런 어프로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새로운 연구를 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할 때 조금이라도 뭐 완벽한 건 아니고 더욱더 더 인사이트도 저희도 얻고 더 계속 해야 되지만 여태까지 이제 경험이 조금 쌓여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